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영원을 위한 7일,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르크 레비의 경쾌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몇 달 동안이나 프랑스 베스트셀러 최고의 자리를 지킨 작품입니다. 선과 악의 절대자인 신과 루시퍼는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걸고 자신들의 정의 요원인 천사 조피아와 악마 루카스를 지상으로 보냅니다. 두 진영 간의 대결이 끝나는 7일 후엔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선과 악의 팽팽한 대결 구도에 드디어 종지부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과 루시퍼는 결정적인 사실을 관가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도 악마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피아는 오늘 아침 자신의 신변에 일어난 승진권에 대해서 어렴풋이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녀의 직위가 바뀐 건 아니었다. 그녀의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그녀에게 돌아오는 게 없었다. 마틸다가 자꾸 코웃음을 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아마 조피아는 그녀에게 어떤 일들은 돈이나 권력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고귀한 형태의 자기 성취라고나 할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가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얻게 되는 자기 통제력은 무척이나 감미로울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마틸다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오랜 친구라니, 정말이지 너랑 있으면 내 고통이 사그러들기는커녕 다시 시작될 지경이야. 조피아가 약이 올라 반박했다. 마틸다가 대나무로 된 정종병을 들고 잔 2개를 채우려는데 불과 1초 만에 조피아의 낯빛이 변했다. 조피아는 친구의 손목을 움켜잡고 사실 거의 그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다시피 했다. 여기서 나가자. 빨리 출구 쪽으로 뛰어. 조피아가 소리쳤다. 마틸다는 꼼짝하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서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을 노려보면서 고함을 지르고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조피아를 바라보았다. 모두 나가세요. 될수록 빨리요. 될수록 여기서 멀리 떨어지셔야 해요. 서두르세요. 주위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그녀를 바라보면서 못된 장난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레스토랑 주인이 조피아에게 달려왔다. 그는 그녀를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손을 조아린 채 부디 소란을 멈춰달라고 간청했다. 조피아도 그의 어깨를 세게 움켜잡고는 지체 없이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간청했다. 제발 자기 말을 믿어달라고 애원했다. 리우트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으나 결코 직관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손뼉을 2번 치면서 북경어로 소리친 몇 마디만으로 과단성 있는 웨이터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흰색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식사 중인 사람들의 의자를 뒤로 빼면서 민첩하게 3군데의 건물 출구로 안내했다. 리우트라는 텅 빈 식당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피아가 출구 쪽으로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완강히 버티면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틸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내가 맨 마지막으로 나가겠소. 류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 보조 주방장이 울부짖으면서 주방에서 뛰쳐나왔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이 주위를 강타했다. 거대한 샹들리에는 식당을 휩쓴 충격의 여파로 완전 해체된 채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치 레스토랑의 기구며 식기들이
커다란 만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서 건물 아래쪽 보도 위로 흩어졌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작은 크리스탈 조각 수천 개가 비가 되어 잔해 위로 떨어져 내렸다. 식당을 가득 채운 뿌옇고 매운 연기가 벌어진 건물 벽을 통해 두꺼운 소용돌이 모양으로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대재앙이 일으킨 요란한 굉음에 이어 숨이 막힐 것 같은 정적이 이어졌다. 루카스는 건물 아래쪽 보도 위에 1시간 전에 훔친 차를 세운 뒤 유리창을 닫았다. 그는 먼지를 극도로 혐오했지만 더욱더 혐오하는 것은 그가 예측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였다. 조피아는 그녀 위로 쓰러진 육중한 찬장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무릎을 문지른 뒤 뒤집어진 식기대를 넘어갔다. 주위에 펼쳐진 대혼란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장식이 모두 뜯겨져 나간 거대한 샹들리에의 철제 구조물 아래에 레스토랑 주인이 깔린 채 불규칙적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조피아가 그에게 달려갔다. 류는 고통스러워 얼굴을 찡그리며 의식을 잃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들면서 가슴 쪽으로 피가 콸콸 흘러나왔다. 멀리서 달려오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로에 울려 퍼졌다. 조피아는 류에게 제발 꿋꿋하게 버텨달라고 애원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오. 중국 노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가 손을 잡았다. 류도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놓았다. 마치 구멍난 타이어처럼 가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위독한 상태였지만 그의 눈은 진실을 읽을 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웅얼거렸다. 조피아 덕분에 그는 두렵지 않다고, 이제 영원히 잠이 들면 코를 골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웃으려 하자 발작적인 기침이 터져나왔다. 내 미래의 이웃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가. 그들은 당신에게 큰 신세를 졌어요. 그의 입에서 한 움큼 쏟아져 나온 피가 뺨을 타고 붉은 카페 뒤로 흘러내렸다. 리우의 미소가 뻣뻣해졌다. 당신은 친구를 돌보아야 할 것 같군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조피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마틸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그 비슷한 시체조차도. 문 가까이 있는 식기장 밑을 류가 간신히 말하다가 다시 한번 기침을 터뜨렸다. 조피아가 다시 일어났다. 류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겨 눈을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나요? 조피아가 그를 응시했다. 마지막 생명의 광채가 그의 누르스름한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왔다. 조금 있으면 당신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리우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한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 신뢰의 표시에 감사해요. 그게 트란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그의 동공이 바늘귀만큼 작아졌고 눈꺼풀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그의 뺨이 마지막 고객의 손길에 맡겨졌다. 조피아가 그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당신과 함께 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움직이지 않는 그의 머리를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조피아가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네 다리가 허공을 향한 채 엎어져 있는 서랍장을 제치고 쓰러져 있는 커다란 가구 쪽으로 갔다. 그녀가 있는 힘껏 가구를 밀쳐내고는 마틸다를 발견했다. 그녀는 의식이 없었으며 왼쪽 다리에는 오리고기용 대형 포크가 꽂혀 있었다.
소방관의 램프에서 나오는 빗줄기가 바닥을 쓸면서 파편 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는 두 여자에게 다가오자마자 곧바로 어깨에 달려있는 송수신기를 들어서 피해자 2명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한 사람뿐이에요. 조피아가 그에게 말했다. 그거 참 다행이로군.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멀리서 자네를 유심히 살피면서 말했다. 소방대장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 연방수사국 요원일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보다 먼저 득달같이 달려오니까요. 그가 불평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마틸다의 얼굴에 씌웠다. 그는 방금 도착한 대원들 가운데 한 명에게 말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 한쪽 발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야. 의료진들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그녀를 후송시킬 수 있도록 해. 그가 틀 안의 시체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분은 상태가 어때? 너무 늦었어요. 조끼까지 받쳐 입은 완벽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쪽 끝에서 대답했다. 조피아는 마틸다를 부둥켜 안은 채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으려고 애썼다.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널 여기로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녀는 산산조각난 창문 너머로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녀의 아랫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직은 그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언젠가는 그곳으로 갈 거예요. 어차피 가는 도중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전에 몇 달의 유예를 주기로 합의를 보았잖아요. 약속은 약속이라고요. 후송 대원들이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다가가 괜찮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들이 산소 마스크를 건넸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몇 발자국 물러서자마자 그들은 마틸다를 들것에 싣고 출구로 나갔다. 조피아는 틀만 남은 대형 유리창 어귀까지 나갔다. 앰뷸런스 속으로 사라지는 마틸다의 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유니트 02의 빨간색과 오렌지색 회전 경보등이 깜빡거리면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메모리얼 병원 쪽으로 사라졌다.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어쩌다 우연히 불운한 순간에 불운한 장소에 있게 된 것뿐이니 그게 운명이죠. 조피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색하게 위로하려고 애쓰는 그 무거운 목소리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루카스가 눈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소방대장이 이미 말해준 것 같은데. 그가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엌가스로 인한 단순한 폭발 사고였던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 범죄성 폭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연방수사국에서 나온 그 사람 좋은 양반이 본부로 돌아가자마자 전문 감식반을 파견하겠지.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라면 결코 오리 사냥을 했을 이유가 없지. 거친 데다가 잔뜩 쉬기까지 한 형사의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루카스가 불쾌함을 내비치면서 빈정대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이쪽은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소속 형사분이세요. 조피아가 알려주었다. 절 대번에 알아보시다니 영광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마틸다의 서류에서 본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군요. 필게즈는 루카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조피아에게 말을 건넸다. 마틸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상황까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험담이란 것은
부두의 안개보다 더 빨리 퍼지니까요. 조피아가 대답했다.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감호소를 나가는 것을 묵인했었소. 어쨌든 그녀는 내 담당이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경찰이라고 해서 직감은 절대 금물이라는 원칙은 없으니까. 그나저나 그녀의 상태를 보아야 하니 차라리 그녀가 형을 치르도록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군요. 직감이란 말을 재치 있게 풀이하시는군요, 형사님. 루카스가 말하면서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아시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대한 이중문의 잔해가 깔려있는 뻥 뚫린 입구를 지나갔다. 차에 오르기 전에 루카스는 조피아를 향해 외쳤다. 당신 친구의 일은 정말 안 됐어요. 몇 초 후 그의 검은 슈보레가 빛이 거리의 교차로에서 사라졌다. 조피아는 형사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단지 뭔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허둥지둥 밀어냈을 뿐이었다. 필게이즈는 그녀가 살려낸 인명에 비해서 그녀가 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어쩌면 조피아는 주방에 임시로 만든 천장에서 새어나오는 가스 냄새를 알아차렸던 것인지도 모른다. 필게이즈는 툴툴거렸다. 웨이트리스의 조작된 서류들에 관해서 뭔가 알아볼 것이 있었는데 마틸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서류들이 지겹도록 필게이즈만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알고 싶군요. 그가 그녀에게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했다. 조피아는 차로 갔다. 앞 유리창은 여기저기에 금이 갔고 밤새기던 차체는 뿌연 먼지로 얼룩 하나 없이 고르게 덧칠이 되어 있었다. 병원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도 여전히 맞은편 쪽에서는 계속해서 서방차들이 열을 지어 폭발 현장으로 몰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포드를 세운 뒤 주차장을 가로질러 응급실로 들어갔다. 한 간호사가 다가와 마틸다는 검사실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피아는 대기실로 가서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다. 루카스는 참지 못하고 클렉슨을 2번 눌렸다. 초소에 앉아있던 경비원이 작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버튼을 눌렀다. 양키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차단기가 올라가자 슈버레는 전조등을 끈 채 부두 끝까지 나아갔다. 루카스가 창문을 열고 담배 꽁초를 버렸다. 그는 기어를 중립 상태로 놓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빠져나왔다. 그리곤 차 뒤에 범퍼를 한 번 발로 차서 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다가 부두 아래로 추락하기에 충분한 추진력을 주었다. 뒷짐을 진 채 그는 그 광경을 황홀하게 음미했다. 마지막 공기방울이 사라지자 그는 돌아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올리브색 혼다가 마치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갈고리로 잠금장치를 풀고 보닛을 열어서 경보장치를 떼어내어 멀리 던졌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심드렁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차 안을 바라보았다. 열쇠 꾸러미를 꺼내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열쇠를 골랐다. 곧 엔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록색 일본 차라. 이건 좀 심했군. 투덜거리면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었다. 루카스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늦었다. 속도를 냈다. 쥐리라는 이름의 불황자가 닷줄을 묶는 말뚝 위에 앉아서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마지막 뽀글뽀글 소리가 수면 위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회복될 것 같은가요?
그의 목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이 오늘 저녁만 해도 벌써 3번째였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그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면서 조피아가 물었다. 루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유감이지만 아무튼 반가워요. 그가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조피아는 처음으로 전신에 몰려오는 피로감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서 커피 자판기로 갔다. 한 잔 드시겠어요? 나는 커피 안 마십니다. 저도요. 그녀는 손바닥에 20센트짜리 동전을 굴리면서 바라보았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죠? 당신과 비슷합니다. 그녀가 어떤지 보러 왔어요. 루카스가 대꾸했다. 왜죠? 조피아가 동전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물었다.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나는 임시로 피해자라는 칸에 1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그래서 기입한 내용을 수정해야 할지 말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당일에 제출하고 싶어요. 늦어지는 것을 끔찍이 혐오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내 저녁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곳에 가지 않았겠지요. 당신이 직감에 대해서 말한 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당신은 뭐든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녀는 한밤중에나 수술실에서 나올 거요. 오리고기용 대형 포커가 맨살에 꽂혔으니 정말 끔찍한 타격을 받았겠지요. 그 상처를 일일이 봉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나와 함께 맞은편 카페테리아로 가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정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립시다. 카페만큼 쾌적할 수 없겠지만 당신이 우긴히 할 수 없지. 그들은 1시간도 넘게 서로 등을 진 채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그는 라텍스 장갑을 버리는 특유의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마틸다는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동맥은 다치지 않았고 스캐너상으로 뇌에 외상을 입은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척추도 손상되지 않았다. 마틸다는 다리와 팔, 2곳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탈구는 아니었으며 몇 군데 봉합수술을 했다. 그녀는 깁스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사는 낙관적이었다. 그래도 몇 시간 동안은 절대로 안정을 요한다고 덧붙이면서 아침까지는 절대로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해달라고 조피아에게 부탁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녀에게는 저뿐이니까요. 그녀는 병실 책임자에게 자신의 호출기 번호를 알려주었다. 조피아는 병원을 나오면서 루카스 앞을 지나쳤다.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에게 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는 응급실 회전문 뒤로 사라졌다. 루카스는 텅 빈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때까지도 열쇠 꾸러미를 찾고 있었다. 이제 그만 좀 나를 놀래주시면 참 고맙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루카스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받았다. 뭘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반박했다. 루카스가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가끔 내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당신 친구가 회복된다면 난 정말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뭔가 서로 공유하는 게 있으니 뭐든지 가능하겠네요. 지금 당장 내 차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부터. 그렇다면 부디 저와 함께 커피를 한 잔 하실 수도. 조피아는 말이 없었다. 이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
당신도 나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 말이야. 그럼 오렌지 주스는? 맞은편 저 집은 오렌지 주스도 아주 훌륭하지요. 당신이 목을 축이는데 왜 내가 꼭 함께 있어야 하나요? 난 이 도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뉴욕에서 3년 동안 무척이나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괴팍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은 나를 거의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난 달라지기로 결심했죠. 조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루카스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좋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뉴욕이니 고독이니 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왜 당신과 한잔하고 싶어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사실 마시는 것 따위는 관심 없어요. 단지 당신을 알고 싶소. 자, 난 당신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내 청을 받아주는 것이 선행을 베푸는 길이겠지요. 조피아는 시계를 보면서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길 건너 크리스피 크림으로 들어갔다. 그 작은 가게에는 따끈따끈한 빵이며 오븐에서 갓 구워낸 도넛 등으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다. 그들은 진열장 앞에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조피아는 먹지 않고 어리둥절해서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불과 10분 만에 설탕을 입힌 도넛을 7개나 먹어치웠다. 보아하니 7가지 욕심의 큰 죄에 항목에 들어있는 식탐도 당신에게는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가 봐요. 그녀가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 죄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우스꽝스런 자가 지어낸 말이죠. 도넛 없는 날은 회가 쨍쨍한 날보다 더 끔찍해요. 그는 말하면서 열심히 손가락을 빨았다. 그건 수도승의 주특기였다. 해를 싫어하나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아주 좋아하지요. 태양 때문에 피부 화상과 피부암도 생기죠. 남자들은 타이에 목이 졸린 채 더위에 죽어가고 여자들은 화장이 녹아내릴까봐 공포에 사로잡히죠. 오존층에 구멍을 뚫어놓는 에어컨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오염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동물들은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노인들이 질식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만사를 아주 이상하게 받아들이네요. 조피아가 루카스의 말에 좀 더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악과 선을 규정 지을 때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그가 심각한 어조로 할 때부터였다. 말의 순서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식과는 정반대로 루카스는 여러 번이나 반복해서 선보다 악을 먼저 언급하곤 했다. 어떤 생각이 그녀의 내리를 스쳤다. 그가 혹시 감시관 천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것이다. 그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려고 내려온 이보다 덜 야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종종 감시관 천사들을 만나게 되곤 했었다. 루카스가 말을 하면 할수록 가정이 점점 사실처럼 여겨졌다. 그의 말이 선동적이라서 더 그랬다. 루카스가 9개째의 도넛을 삼키고 나서 여전히 미어 터질 듯한 입으로 그녀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조피아가 미소 지었다. 그가 계산을 치른 뒤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텅 빈 주차장에서 루카스가 고개를 들었다. 약간 서늘하지만 그래도 하늘은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다음날 저녁 초대에 응했다. 우연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우연에 의해서 만약에 그들 둘이 같은 성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쪽의 의당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기꺼이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생각했다. 조피아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현관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 입구에는 아무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으며
쇠리던 여사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위를 쳐다보았다. 창공에는 구름도 별도 없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